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전자 주식 이것 5월 확종 발표합니다. 무조건 사야 합니다. 삼성전자 어떤 게 5월에 확정 발표가 됐는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6,600명이고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UAM 저희가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로봇부터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해 놨으니까 모두 100%로 무료로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항상 도움되는 영상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삼성전자 주식 이것 5월 확정 발표 났습니다. 무조건 사야 합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삼성전자 하락세가 상당히 두드러졌습니다. 30% 빠진 삼성전자, 올해는 4만 전자까지 빠지냐 아니면 9만 전자로 회복되냐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데요. 2022년 1년 동안에만 약 30% 하락 수익률로 새해 첫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과연 반등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더 빠질 것이냐라는 의견이 상당히 분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48% 줄어든 7조 2,102억 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이 7조 2,102억 원도 원래는 목표치가 한 예상치가 7조 9천억 나오겠다 그랬는데 이걸 또 낮춘 겁니다. 그게 7조 2천억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 대비 48%도 충격적이지만 영업이 기대치를 낮춘 거에다가 또 낮췄는데 딱 그 정도 수준으로 나아졌다라는 거죠. 상당히 지금 힘든 모습을 우리가 실적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불황이 시작되면서 D램 현물 가격이 약 40% 넘게 하락을 했고 반토막이 난 거죠. 수요도 급감했습니다. 그럼 2022년은 불황이었다면 2023년 삼성전자 주가 전망이 어떨까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먼저 알아볼 건 뭐냐 한다면은 2022년에 왜 30%나 빠졌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2023년도에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매출 구조입니다. 삼성전자는 C 부분, IM 부분, DS 부분, 뭐 하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인수합병한 기업 중 하나죠. 기타 부분 해가지고 총 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C 부분이 TV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IM 부분이 스마트폰, 네트워크, 시스템, 컴퓨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다음 DS 부분이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게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게 성장해야 실적이 올라가고 어떤 게 떨어져야 실적이 빠지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매출 뭐 담당이 5%밖에 안 되고 뭐 3%밖에 안 되면 크지만 별로 이거는 실적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적어도 한 3분의 1 정도는 차지하는 매출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보시면은 30% 넘는 게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반도체 사업입니다. D램, 낸드 플래시, 모바일 AP 해서 33.7% 매출이 있고요. 그다음 C 부분입니다. 바로 TV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이 약 20% 상당히 높은 부분이죠. 그리고 IM 부분, 네트워크 시스템 컴퓨터가 39%. 그러니까 얘네 세 개만 합쳐도 아시겠지만 90%입니다. 나머지가 이제 노나 먹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지금 C, IM 그다음에 DS 안에서도 반도체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근데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반도체, 이 메모리 반도체 불황 때문에
힘들었어요라고 했는데 아니 얘가 얼마나 삼성전자에서 중요하길래 얘 때문에 주가가 빠졌냐 보니까 대략 33.10% 그러니까 3분의 1 삼성전자의 매출 구조상 30% 이상은 반도체 사업부가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의 매출 구조상 반도체 사업부가 매출이 떨어지거나 또는 악재가 생겨버리면은 거의 3분의 1 정도는 흔들리게 돼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삼성전자가 힘들었구나. 반도체 사업부가 이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반도체 또 매출 중에서 모바일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든가 이게 있지 않냐. 굳이 D램이 흔들린다고 뭐 빠질 게 있느냐. 메모리 반도체가 흔들린다고 빠질 게 있느냐.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D램 낸드 플래시 이걸 우리 메모리 반도체라 부르는데 얘네 매출 비중이 거의 40%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매출의 절반을 메모리 반도체가 담당하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흔들리면 반도체 매출이 흔들리고 반도체 매출이 흔들리면 삼성전자가 흔들리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 메모리 반도체는 왜 흔들렸나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흔들렸다 치는데 왜 흔들렸는데 이유를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하나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흔들림을 알기 이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의 중요한 사업부는 반도체 사업부였고 30%를 담당하고 거기에 절반을 담당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였다. 그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과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게 D램일까 아니면 낸드 플래시일까? 또 이게 또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까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쭉 보면은 삼성전자 매출 구조가 계속 이어집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램과 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램이라는 거는 휘발성 메모리, 롬이라는 거는 비휘발성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램은 뭐냐면은 컴퓨터가 켜져 있는 동안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롬은 뭐냐면은 컴퓨터가 꺼져 있어도 저장이 돼 있는 게 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거를 SSD라 부르고요. 이걸 우리가 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램을 D램이라고 부르고요. 이 SSD에 들어가는 거를 우리는 낸드 플래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SSD가 낸드 플래시고 램이 바로 D램이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쭉 보니까 이 주황색이 D램이고요. 노란색이 낸드 플래시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보면은 단 한 번도 이 노랑이가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가 이 D램을 이겨본 적이 있느냐?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매번 D램이 더 중요했고 매년 D램이 더 비중이 컸고 매년 D램이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는 낸드 플래시 D램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더 큰 D램이 낸드 플래시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 그럼 여기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뭐다? 삼성전자의 핵심은 반도체인데 그 반도체의 핵심은 메모리 반도체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핵심이 뭐다? D램이다. 그러니까 뭐냐? D램이 흔들리면 위로 쭉 올라가서 메모리 반도체가 흔들리고 반도체가 흔들리고 삼성전자가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D램이 안 흔들리면 말 그대로 D램이 성장하면 같이 반도체가 성장하고 삼성전자가 성장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매출 구조상 그렇네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힘든 게 메모리 반도체 때문이었고 그 안에 있는 D램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가요? 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D램의 가격 하락세가 강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내가 원래 10,000원 팔던 거 가격이 갑자기 5,000원 떨어졌다 하면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마진을 원래 1,000원 붙이던 거 똑같이 1,000원 붙일 수 있습니까? 못 붙인다고요. 마진도 같이 떨어지는 거고 매출액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내가 순이익이 똑같더라도 매출액은 절반으로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D램 매출이 33.5% 급락을 했고요. 2008년 이후 최악의 한파를 겪었습니다. 삼성전자가 2022년 3분기 D램 매출액이 9조 9,174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분기 대비 33% 하락을 했습니다. 3분기 세계 D램 업계 매출액도 전분기 대비 약 28%가 감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삼성전자만 떨어진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세계 디램 업계 매출액이 싹 다 30%씩 빠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위기냐? 뭐 매번 뭐 가끔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역대급 하락률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국내 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세계 디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마이크론도 디램 매출이 전분기 대비 23%가 감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램 가격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디램 매출액이 30%씩 줄고 전체적으로 디램 위기가 왔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디램 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디램 매출이 박살이 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흔들렸지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2022년 디램 가격 때문에 삼성전자가 흔들렸구나.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주가가 아까 30% 빠졌다고 했죠? 근데 디램 매출도 30% 빠졌습니다. 뭐 우연의 일치일 수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아니 그럼 디램이 왜 빠졌는데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야겠죠.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세대 교체입니다. D램이 DDR4에서 DDR5로 세대 교체가 됐고요. D램 DDR5로 세대 교체 본격화, 메모리 시장 게임 체인저 될까라는 부분인데 삼성전자가 서버용 D램, 일반 D램에 이어 현존하는 모바일용 D램 중 가장 빠른 D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D램 시장에서 DDR4에서 DDR5로 세대 교체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DDR4에서 5 가는 거를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 말 그대로 9 버전에서 신 버전으로 D램이 업데이트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9 버전에서 신 버전으로 다들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 당연히 뭐겠습니까? 이 DDR4보다 5가 좋을까 나쁠까요? 당연히 더 좋겠죠. 그래서 빠르게 교체가 진행 중인데 DDR 이 5를 왜 교체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2022년은 약 4.7%밖에 안 되지만 2023년에 20%까지 오르고요. 2025년까지는 40%까지 성장을 합니다. 10배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DDR4에서 5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된다. 왜 2025년은 거의 절반 정도가 DDR5로 D램이 쓰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이 D램을 쓰려면 뭐가 필요하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CPU가 따로 필요합니다. CPU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두뇌 같은 거예요. 이 램을 쓸 수 있는 램을 꽂을 수 있는 CPU입니다. 그래서 이 CPU가 있어야 이 DDR5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DDR5 전용 CPU가 있어야 DDR5를 쓸 수 있는 거고 DDR4 전용 CPU는 DDR4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 원래 인텔이 DDR5 지원하는 최초 PC용 CPU를 출시를 하고 추가적으로 서버용 CPU 그 다음에 뭐 추가적인 CPU를 개발하기로 했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 보니까 이 DDR4에서 DDR5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DDR5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일단 인텔이 21년 11월에 DDR5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PC용 CPU가 출시가 됐다라는 거죠. 그 뭐냐? PC용 CPU가 출시가 된 다음에 원래는 그 다음이 서버용 CPU가 나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 쭉 보면은 일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D램이란 DDR5란 무엇인가? 지금 하나하나 읊어드리겠습니다. DDR은 D램 구격으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 보는 숫자가 높을수록 성능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DDR3, DDR4, DDR5. 그러니까 당연히 3보다 4가 좋은 거고 4보다 5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3세대, 4세대, 5세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범용으로 쓰이던 DDR4 D램은 2013년, 그러니까 한참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 기준으로 9년 된 거죠. 바뀔 때가 된 겁니다. 2013년도에 출시된 제품으로 DDR5에 비해 2배 이상 느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2배 이상 빠르고 전력 효율성이 3%, 30% 이상 떨어진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전력 효율성이 30% 이상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력 효율성이 좋고 빠른 D램이 DDR5다. 그럼 당연히 DDR5를 안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방금 전에 얘기했죠. PC용 CPU가 인텔에서 출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매출에 대단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엄청나게 비싼 매출액이 큰 서버용이죠. 서버용 D램을 넣기 또 넣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서버용 CPU가 필요하다.
근데 이 CPU를 누가? 예, 인텔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서버용 D램이 정말 큰 돈이 됩니다. 일반 D램, 그러니까 일반 PC에 들어가는 거는 한 개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서버용 D램은 어마무시하다고요. 그래서 서버용 D램이 중요한 건데 그 넣기 위해선 서버용 CPU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DDR5 전용 서버용 CPU가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서버 시장 고성능 고용량 저전력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차세대 D램 수요는 폭증, 서버용 DDR5 D램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DDR 버전에 맞는 DDR5의 버전에 맞는 CPU가 출시가 돼야 D램이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서버용 D램이 진짜 게임 체인저고 그냥 PC용 D램이 아니라 서버에 들어가는 D램이 진짜 큰 매출처라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전에 PC용 뭐 CPU 만들었으면 뭐 금방 서버용 CPU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인텔 서버용 CPU 출시가 연기됐습니다. 인텔 사파이어 레피즈입니다. 이게 뭐냐면 서버용 CPU 이름이에요. 네, 되게 화려하죠. 이 CPU 이름이 사파이어 레피즈고요. 출시 연기 삼성 SK 적신호. 인텔의 서버용 CPU 사파이어 레피즈 출시가 지속적으로 미뤄졌습니다. 아니 지속적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원래는 아까 2021년 11월에 PC용이 나왔죠. PC용이 나왔는데 그리고 바로 원래 서버용이 나오기로 했어요. 근데 2021년 4분기에 나오기로 했던 게 내가 2022년 상반기에 낼게 라고 인텔이 얘기를 한 거죠. 상반기 못할 것 같은데 내가 3분기에 낼게. 그랬는데 그 3분기에 낸 게 이거 2023년도에 낼게 하면서 1년 넘게 미룬 거죠. 그래서 서버용 CPU 출시가 늦어지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D램 업체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서버용 CPU를 인텔 거 말고 뭐 다른 데 거 쓰면 되잖아. 그러고 보는데 인텔의 서버용 CPU 점유율은 시장에서 약 90% 이상이다. 그러니까 얘네 거밖에 못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게임 챌린저로서 DDR5 D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DDR5 D램을 개발을 했는데 얘가 뭐다? 9년 만에 새로 나온 D램이에요. 2배 빠르고 30% 전력 효율이 좋은. 그래서 다들 이걸로 바꾸자 하려고 했는데 이 DDR5 서버용 D램 전용 CPU가 출시가 얼마나 미뤄졌다? 출시가 2021년 11월에서부터 쭉 미뤄져서 2023년 뭐 언제까지 뭐 초까지 적게 2022년 말까지 미뤄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D램의 핵심인 서버용 D램에 대한 매출이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매출이 못 나왔다라는 거예요. DDR5 버전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출이 늘 수 있어 없어요? 당연히 매출이 늘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가장 중요한 서버용 DM DDR5를 못 팔았으니까. DDR4 팔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DDR5가 나왔는데 누가 DDR4를 사겠습니까? 당연히 기다렸다가 DDR4 될 때, DDR5 될 때 이거 사지 뭐. 다들 그 생각이지. 아니 그냥 뭐 DDR4 사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갤럭시랑 똑같은 겁니다. 갤럭시 지금 곧 있으면 10 나온대. 누가 갤럭시 9 사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10 기다리겠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D램 매출이 박살이 났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D램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줬는가 이거를 확인을 해보면 이게 D램 가격입니다. DDR5 교체 연기로 D램 가격이 어떻게 하락이 이어졌냐? 2021년 말입니다. 말부터 슬슬 꺾이기 시작하더니 쭉 꺾이면서 약 거의 뭐 반토막이죠. 40% 가까이 급락세가 이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얼마? 약 40% 박살이 난 거죠. 뭐 때문에? DDR5 교체 연기. 아까 CPU 연기로 D램 가격이 미친 듯이 박살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고점 대비 2022년 말 거의 마이너스 50% 반토막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구나. 아까 메모리 반도체의 중심은 D램이고
그 디램이 성장해야 삼성전자 매출이 올라가는데 얘가 이렇게 박살 났으니까 삼성전자의 악재가 됐다라고 우리는 얘기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주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언제? 2021년도 한 4월, 7월에 고점 찍었죠. 4월에서 7월에 고점을 찍었고 그 이후에 지금 박살이 났습니다. 언제까지? 2022년 10월까지. 그럼 차트에 한번 대입을 해보자는 거죠. 대입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고요. 아까 2021년 6월쯤 4월에서 7월쯤 고점을 찍었다 했는데 4월에서 7월이면 이쯤이죠. 4월에서 7월이면 요 사이입니다. 예, 이쯤에 고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보다 2022년 말까지 디램 가격이 쭉 빠졌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디램 가격이 고점을 찍었을 때 근처가 삼성전자의 고점 근처고요. 그 이후에 디램 가격이 하락할 때가 삼성전자가 같이 하락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충분히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아,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는 건 디램 가격이 반등해야 삼성전자가 같이 올라간다는 뜻이고 플러스 알파로 그럼 디램 가격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텔이 서버용 CPU를 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사파이어 레피즈입니다. 그럼 이거를 언제 출시한대? 솔직히 너 무기한 연계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게 확정이 났다라는 거죠. 이게 언제로 확정 났냐 보시면 인텔 서버용 CPU 출시가 확정이 났습니다. 차세대 디램 표준 DDR5 메모리 혹한기 돌파구 될까? 지금까지 2021년도 말부터 1년 넘게 미뤘던 서버용 CPU가 곧 출시가 된다는 거죠. 메모리 혹한기의 차세대 디램 표준 DDR5 2023년에 본격 개화 기대가 됩니다. 언제?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에 인텔의 차세대 서버용 CPU 사파이어 레피즈가 공식 출시가 되고요. 보급이 올 상반기 말이면 본격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5월쯤입니다. 그래서 5월쯤부터 사파이어 레피즈를 본격적으로 보급을 할 거다. 본격적으로 생산할 거다. 그래서 5월에 본격적으로 아마 디램이 공급이 될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램 DDR5 판매도 본격적으로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1월 10일에 출시를 하는 거고 본격 생산에서 판매는 5월부터 한다. 그래서 DDR5도 5월부터 본격으로 성장할 전망이 나온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누가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박차를 가하자. 5세대 공정 16GB급 차세대 DDR5 디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악재다 했던 인텔 서버용 CPU 출시가 확정이 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 사실상 거의 1년 넘게 1년 반 동안 이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던 서버용 CPU가 드디어 1월 10일에 발표가 나는 거고 드디어 5월에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목 잡던 이런 족쇄가 풀렸다라고 보더라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네요. 이거 삼성전자 호재입니까 아닙니까? 무조건 호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 삼성전자를 언제 사야 되나요?에 대해서 물어본다 한다면 사파이어 레피즈 보급이 본격화되는 2023년 상반기에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5만 원대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금리 인상 영향으로 디램 수요가 생각하는 것만큼 미친 듯이 오르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경기 수요 회복도 엄청 빠르진 않을 거예요. 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설비 투자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청 회복이 빠르거나 성장이 빠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증권사 목표가에 따라 중장기적인,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내가 지금 사서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정리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6개월, 1년을 보는 마인드가 필요하고요. 글로벌 증권사 목표가에 따라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글로벌 증권사 목표가를 리포트를 가져오면 복잡하니까 결론만 가져왔습니다. 결론은 크레딧 스위스의 목표가는 86,000원을 보고 있고요. 골드만삭스의 목표가는 삼성전자를 72,000원, JP모건은 8만원, 모건스탠리는 68,000원, UBS는 약 8만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따지자면은 뭐 대략 한 75,000원에서 한 8만 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이상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게 좀 못 미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발목을 잡고 있던 이 사파이어 레피즈가 보급이 된다란 부분들, 그리고 이 디램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고 가자는 거고, 뭐 추가적인 삼성전자의 호재가 있냐 물어본다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삼성전자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대 5.8조까지 혜택이 들어갑니다. 사실상 대기업들한테 세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금을 줄여주고 비용을 줄여주는 것만큼 감사한 게 없습니다.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사업 설비 투자 세액공제 확대 방안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최대 6조 원까지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8%에서 거의 2배 가까이 15%까지 확대 적용을 넓혔고요. 추가 시설 투자 감면액 10%까지 최대로 받으면 삼성전자 혼자서만, 그러니까 SK하이닉스 빼고 최대 7조 9천억까지 세액 감면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정책이 반도체 업황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서 충분히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사파이어 레피즈에 어떻게 보면은 힘을 좀 더할 수 있는 정책이지 않나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제외하더라도 아시겠지만 뉴 삼성이 시작이 됐죠. 이재용 회장의. 그래서 2023년 올해 첫 투자처로 로봇 회사를 점찍었습니다. 그래서 신사업을 시동을 걸었고요. 삼성전자가 2023년 첫 투자처로 배터리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어디 로봇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 개발업체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58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제3자 유증을 받기로 했습니다. 누가? 삼성전자가. 그래서 절차가 마무리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 약 10%로 2대 주주로 올라서고요. 1월 20일입니다. 그래서 1월 20일에 상장을 하면 그때 이제 2대 주주 공시가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샀나요? 물어보니까 미래 기술 확보 차원 투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업에 이번에 시동을 걸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하락하는 이유가 해제가 됐다면 플러스로 세액 공제도 들어가고 플러스로 로봇 신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5월이 왜 중요하다고요? 5월이 사파이어 레피즈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대략 목표가 7만에서 7만 5천 원에서 8만 원까지 보면서 상반기에 분할 매수해라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삼성전자도 중요한 거 알겠는데요. 아까 전에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신 분들도 있고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해주세요. 또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고요. 나는 갤럭시를 씁니다. 라고 한다 하면 구글 플레이라든가 아니면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어플 들어가면은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료니까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 뭐라 검색한다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전화번호라든가 입력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100% 무료로 설치를 꼭꼭꼭꼭꼭꼭꼭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 어플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어떻게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가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극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극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을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아까 전에 로봇이랑 UAM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누르고 들어가시면 100% 무료로 저희 6만 명 달성 자료 공개 올려놨죠. 예, 누르시고 들어가시면은 실전 매매 기법이랑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올려놨으니까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1월 5일 추천주, 4일 추천주, 3일 추천주, 2일 추천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추천주도 무료로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다. 매일매일 올려드립니다. 꼭 보셔라 말씀드리고요. 급비자료는 당일 있었던 관련주들 이슈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드론 이슈가 있었대. 왜 있었으며 어떤 관련주가 움직였는지 정리를 해드리죠. 다 100% 무료니까요. 매일매일 올라오는 이슈들 관련주들 정리된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평생 100% 무료 어플이고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꼭꼭 다 알아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 내용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에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자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